네, 그렇다면 오늘의 본조사 결정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임소정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 기자. 이 장자연 사건 올해 2월에 국민청원이 올라왔잖아요. 재조사를 촉구한다. 그래서 네. 국민청원이 23만여 건 이렇게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저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올해 4월에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사전조사로 선정을 했고, 그리고 오늘 본조사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 사전조사는 말 그대로 기록 검토만을 통해서 사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야 하는지 이런 당위성을 확인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예. 이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언급된 인물 중에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에 대해서 재수사 권고를 했고요. 최근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서 조 씨가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했다면서 이런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예. 본조사가 시작되면 진상조사단은 기소된 조 씨 외에도 리스트에 언급됐던 관련자들은 물론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과 검사까지도 모두 원칙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검찰 진상조사단이 재조사를 해야 될 인물들이 있을 텐데 네. 뭐 어떤 인물들이 있나요? 당시 사건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인물 중에는 스포츠조선 사장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조선 사장이 당시 검찰 수사에서 장자연 씨 문건에 언급됐던 방 사장은 자신이 아니고 방용은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특히 고인이 사망 전에 남긴 문건을 보면은 이 방 사장이라고 불린 사람이 이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던 자리를 주재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역시 이 부분도 충분히 수사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나 검사들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단이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이미 9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하던데 네. 그렇다면 뭐 관련자들의 혐의를 찾아내고 또 처벌하고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접대나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미 지났기 때문인데요. 또 진상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강제 소환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 강제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강제조사도 못하고 형사처벌도 못한다라고 하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면 재조사는 왜 하는 거냐 이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생각 들 수 있는데요. 예. 이 대목에서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출범 의의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와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는 이 검찰이 처음 스스로 하는 반성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 당시에 밝혀내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난다면야 물론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러면 당시에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을 왜 하지 못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정치적인 상황이나 또 외압에 이렇게 휘둘린 게 아니냐 이런 비난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설령 그런 비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 목적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네. 재조사는 의미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임소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